송원재TV 시작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날짜가 다음 달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난 뒤에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날이죠. 지금 우리 선거법에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걸린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검찰이 모두 기소를 해야 합니다. 10월 10일 올해 이제 이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서 대부분 기소가 됩니다. 이번에는 현역 의원 여야 30명 정도가 기소가 될 것으로, 최대 30명 정도가 기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선거법 위반에 걸려도 크게 언론에 나지 않으면 자기가 숨깁니다. 선거법 위반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정준호, 또 민주당의 양문석, 김문수, 박균택, 박용갑, 신영대, 이상식, 이현주, 이정헌,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조지현, 서일준, 김형동,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의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30명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민주당이 뭐 3배, 4배 많습니다. 의원 수도 많고 민주당이 많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로 짧아진 이유는 다른 일반 범죄는 뭐 5년, 10년입니다. 이게 짧아진 이유는 100만 원이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 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불안정하다. 이 불안정한 상황을 빨리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선거법 위반은 다른 범죄보다는 짧습니다. 그래도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이죠. 6개월. 이걸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검찰과 경찰이 굉장히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선거법이 이재명의 경우에서 보듯이 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거짓말이라든지 조그만한 이 10원짜리 하나 돈을 써도 걸려듭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가지고 수사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10월 10일 공소시효에 맞춰서 여야 최대 30명 정도를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걸리게 되면 현역 의원들 모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선거 때부터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또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도 6개월 이내는 몸을 사립니다. 검찰의 수사 칼날이 오지 않을까. 이게 지나가야 좀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모두 지금 선거법 위반 누가 기소가 되느냐, 얼마만큼 기소가 되느냐. 물론 기소가 된다라고 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80만 원, 60만 원 80만 원, 6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면 일단 배지는 유지가 됩니다. 100만 원 이상만 받게 되면 배지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배지가 날아가게 되면 당연히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 국회 의석수가 야당에서 192석입니다. 국민의힘은 108석입니다. 108석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고요. 국회의원들도 10월 10일이 지나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안심하면서 다음 선거를 내다보게 됩니다. 2028년 이제 총선을 내다보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다음 선거입니다. 자기들의 선거입니다. 2028년은 202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공천권, 다음 대선 이후에 치러진다.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사실은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검찰의 수사 의지입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검찰총장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 검찰총장이죠.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을 하고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처벌을 해야 한다. 또 여기에 따른 이제 정계 개편입니다. 재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여당, 야당, 크든 작든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대목이 이 현역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30명 정도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어서 이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15명 정도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 국회 의석 분포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중에 뭐 거의 7, 80%가 민주당, 야당 쪽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10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여권을 짓누르고 있는 숫자가 108입니다. 그리고 더 특히 중요한 것이 8이라는 숫자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8명이 만약 이탈을 한다면 그러면 야당이 200명이 될 수가 있다. 야당이 200명, 야당 의석수가 200명이 되면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난동질을 하면서 탄핵, 특검 이런 난동질을 하면서 국정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 192명에서 국민의힘 8명이 더 거기에 가세하는 사안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대통령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원 수가 200명을 확보하는 경우 어느 쪽이든 여야가 이런 경우는 거의 상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987년도에 이 헌법을 만들 때 주로 당시에 YSDJ, JP, 3김의 입김으로 이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국회 우위에 두었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긴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 중심제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상당히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든 야든 국회에서 어느 한쪽이 20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예상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또 192석이라고 하는 야당이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이 저렇게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저렇게 국회에서 난동질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30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 절반은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재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 이 의석수 분포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오는 10월 10일 다음 달 10일 이후에 이 선거법 기소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헌법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크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지역구 주민들입니다. 자기들의 당선 여부입니다. 공천과 당선 여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당으로서도 108석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제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또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 공격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국민의힘을 계속 흔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계속 부담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108명을 어떻게 똘똘 뭉치게 할 것이냐. 이게 108명 국회의원들에게 똘똘 뭉쳐라 한다라고 뭉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뭉쳐내야 하는 것이 또 한동훈 대표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정계 개편 이야기는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워낙 이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달에 많은 것들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문재인 가족인 문다혜와 김정숙을 소환하는 것도 다음 달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의 수사 진행 속도로 보면 문재인은 그 이후가 되겠지만
다음 달에 문재인 가족에 대한 소환, 본격적인 이제 수사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재명의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이 다음 달에는 1심 판결이 나오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민주당은 크게 이 술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위정교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마찬가지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흔들릴 때 이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로 민주당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 지지율도 출렁이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한동훈 대표로서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큰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10월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국민의 여론이 크게 출렁일 것이다. 그 지지율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 국민의힘 지지율로 또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또 상승한다면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의 이 무게감, 리더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권력, 그러니까 2028년 차기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권력, 차기 대통령입니다. 차기 대선 이후에 이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차기 권력에 관심이 아무래도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이 이래저래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문이조 심판,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다음 달쯤 나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현역 의원들이 현재는 15명 정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게 최대 30명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나온다면 재보궐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국회의 의석 분포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국민의 지지율도 크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 여야를 물론하고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